안녕하세요. 국어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조지영 국어학원 강사 고은비입니다. 2023년도 중학교 3학년 첫 중간고사를 바탕으로 중학교 국어시험의 출제 경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길중학교 3학년 아직까지 국어 내신 관리가 어려운 친구들 있나요? 이런 친구들은 좀 더 주의 깊게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3개년도 기출문제를 분석해 볼 텐데요. 단순히 분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활용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원별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인데요. 이때는 무조건 나온다 싶은 문제들, 키포인트들만 뽑아놨기 때문에 쓰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지영 국어학원에선 어떻게 국어 내신이 이루어지는지 이것까지 함께 살펴볼 테니까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 공통으로 들어간 시험 범위인데요. 바로 1단원 전체 플러스 3단원 1에 해당하는 문법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의문체계표 꼼꼼히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에 등장한 외부 작품인데요. 2021년도에는 현대시 하나가, 2023년도에는 고전시가가 2개 등장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외부 작품이 등장했을 때 당황하는데요. 이럴 때는 내신 공부만 바짝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규 수업을 통해서 좀 더 국어 실력을 차근차근 늘려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단원별 출제 문제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기준으로 써놨는데요. 1단원 1에서는 6문제, 1단원 2에서도 6문제, 더 읽어보기에선 3문제, 그 다음 3단원 1에서는 9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나마 비중이 높은 게 바로 이 3단원 1 문법에 관한 내용인데요. 비단 2023년도에만 이렇게 출제된 게 아니라 2022년도에도 3단원의 1 문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좀 더 비중 있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단원별 출제 경향을 알아볼 텐데요. 지금부터는 옆에다가 빈 종이에다가 써 내려가면서 필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단원 보시면 심리적 체험과 문학적 소통에 관한 개념과 특성에 관해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학습 목표하고도 연관되어 있고요. 실제로 2023년도에 2개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1단원 1에서는 의미가 유사한 시어를 찾는 게 중요하겠고요. 1단원 2에서는 등장인물 특성과 소설 구성상의 특징을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2개는 제가 좀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읽어보기에서는 서술상의 특징을 공부하셔야겠고요. 3단원 1에서는 의문체계표를 정말 빈틈없이 꼼꼼히 외워주셔야 합니다. 옆에 보시면 제가 꼭 나오는 문제라고 써놨는데요. 중학교 3학년이면 이제 알 것도 같습니다. 모기중 국어시험은 매년 매 시험마다 국어에서 이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교과서 소단원 끝에 등장하는 우리말 톡톡 어휘입니다. 3점짜리 문제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놓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97점과 100점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문제다 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꼭 외워라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나오는 문제, 다시 말해서 꼭 맞아야 하는 문제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계속 출제되고 있는 이 문제, 어휘도 놓치지 말고 공부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단원별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2023년도 중학교 첫 중간고사 2번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1단원 1 꽃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의미가 유사한 시어를 찾는 게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작품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꽃이라는 시와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이란 시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이라는 시는 이 꽃이라는 시를 패러디한 작품이면서 맨 마지막 년에 극적 반전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1번과 2번은 맞는 내용이 있겠고요. 2번에 3번 보시면 가의 꽃은 유의미한 존재를, 나의 전파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네, 맞습니다. 꽃도 유의미한 존재이고요. 전파도 사랑을 의미하면서 유의미한 존재에 속합니다. 그리고 2번에 4번 가와 나 각각의 1년과 2년을 비교해 볼 때 나와 그의 관계 변화가 드러난다. 네, 이것도 맞는 내용인데요. 1년에서는 나는 그에게 대상을 인식하지도 않고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았지만 2년으로 넘어가면 그를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관계 변화가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2번에 5번 보시면 가와 나의 화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긍정적인 상태로 인식한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이라는 시는요.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이라는 시구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서는 화자의 내면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한 삭막하고 고독한 내면을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태라고 하는 건 틀린 답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1단원 2 길모퉁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소설 구성의 특징과 등장인물의 특성을 공부해 주셔야겠는데요. 소설 구성의 특징 2022년도, 2023년도 계속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구성상의 특징 3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등장인물 간의 갈등이 나타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소설 구성 단계인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에 5단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술자 나의 관찰과 묘사를 바탕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꼭 체크하시고 별표하시고 공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동네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충분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해서 동네의 특징을 나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바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다까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의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의문 체계표는 정말 꼼꼼히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한치의 빈틈도 없이 암기를 해 주셔야겠고요. 저하고 수업할 때는 매주 이 어휘 테스트도 보고 있고 의문 체계표 테스트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의 길이 문제는 꼭 한 문제씩 출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21년부터 23년도까지 3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문제를 같이 보자면 23번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의문이 쓰인 단어는 1번 혀끝과 윗잇몸 사이에서 나는 소리, 잇몸 소리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입안의 어떤 위치에서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 뭐가 있죠? 가, 다, 바. 그쵸? 기역, 디귿, 비읍에 해당하는 파열음입니다. 마지막 3번째 보시면 숨이 거세게 나오진 않지만 여기까지 보시면 예사소리와 된소리에 해당이 되고요. 끝까지 읽어보시면 성대 근육을 긴장시켜서 내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된소리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면 잇몸 소리, 파열음, 된소리가 쓰인 단어를 찾아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됐다면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소리의 세기에 따른, 즉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에 따른 어감의 차이까지 공부하시면 100점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조지현 국어학원의 내신관리 수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석 노트를 통해서 교과서의 내용을 촘촘하게 살펴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심화 노트를 통해서 고난도의 문제까지 섭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전 노트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좀 더 짜임새 있게 체계화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어학원에서 어떻게 내신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고요. 앞으로 우리 수업하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업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